지방 1가구 2주택자 동일한 취급은 안 된다. 지방 1가구 2주택자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저패드 지금 사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규제 완화 도대체 언제 왔는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새롭게 장관이 교체가 됩니다. 후보자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다. 와, 감개무량하다. 그동안 적폐 규제한다고만 했지 이렇게 완화 너무나 반갑다. 다주택자가 건전한 임대주택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하다. 눈물 날라 그래요. 임대주택은 누가 제공하죠? 우리 적폐들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다. 뭐 모두나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임대주택은 월세든 전세든 다주택자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매수를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전세든 월세든 많이 풀립니다. 맞습니다. 과다한 규제는 시장 왜곡 부작용만 유발합니다. 이건 박수 쳐야 돼. 이분이 MB 때 주택 정책을 총괄했던 분이에요. 2010년부터 2013년 주택토지 실장님이었습니다. 그의 총괄 아래 2011년 취득세 감면이 됐어요. 2009년 지방 미분양에 한해서 취득세가 50% 감면이 됐고 2011년도에는 모든 재고주택도 취득세 4%에서 2% 50% 감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의 대세 상승장이 왔죠. 이분이 그 단초를 제공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후보자가 됐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서울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이때 규제 완화를 했던 거는 그때 2008년 리먼이 터지고 주택시장이 붕괴가 돼서 규제 완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넘겨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이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제 완화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 오피스텔 건축 활성화는 정책을 피겠다. 뭐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비아파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 1가구 2주택자 동일한 취급은 안 된다. 지방 1가구 2주택자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네, 일단 넘어갈게요.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하나씩 볼게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을 했다. 비아파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비아파트 시장이 붕괴가 됐어요. 평년 대비 최근에 1월부터 10월까지 공급한 게 무려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100채를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30채 정도밖에 인허가가 안 되고 있다.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비아파트를 다 떠나고 너무 무서워서 전세 수요자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자들도 사라지고 수요자들이 모두 사라지니까 어떤 건설사도 비아파트를 공급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도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청원을 했습니다. 무려 5만 명이 넘었어요. 자, 생수 양성화를 하자. 올해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이 말이 공시가의 10%지 10억짜리 생수가 있다고 하면은 공시가는 한 7억 정도 될 거예요. 6억에서 7억. 이행강제금 10% 그러면은 6천에서 7천 매년 전국의 10만호 생숙 중에서 약 5만원은 숙박업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숙을 보유하신 분의 절반은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되죠. 엄청난 파쟁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나머지 절반도 숙박업 신고를 하고 본인이 장기 투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숙박업 신고하신 대부분도 이행강제금을 무조건 안 낸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이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때리자니 10만 명의 저항이 부딪힐 것 같고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겠다. 1년 늦추자 이행강제금. 일단 내년을 미뤘습니다. 해결안 없이. 자, 다음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 오피스텔은 무조건 취득세 4.6%를 내야 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든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취득할 때 무조건 4.6%를 내야 돼요. 주택으로 사용해도 환급 안 됩니다. 4.6% 내고 끝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보유세나 양도세는 이게 실사용 원칙으로 세금을 내거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거 업무용으로 쓰면은 합산 배제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업무용으로 쓰고 있으면은 보유한 1주택이 양도세 비과세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세, 양도세는 실사용 원칙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취득세만 유독 업무용 하나로만 불합리하게 세금을 책정하는 모습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맞는 거죠. 합리적이고.
그리고 비주택이다 보니까 특례도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되고 나머지 다 오를 때 오피스텔이 못 올랐죠.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하면 특례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경우는 주임사 등록하면은 지금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게 좀 중요한데, 보유중 아파트 구매 또는 분양 시 주택수 산입 배제. 지금 청약을 할 때 이게 한 번 주택을 보유한 이력 때문에 청약에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85제곱미터 이하 가지고 있으면 청약할 때 불이익은 주지 말자.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비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평생 저평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전세 사기도 해결돼. 전세 사기 해결하는 방법은 빌라,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면 돼요. 네, 올라가면은 누군가 낙찰 받을 거 아니에요. 낙찰 받으면은 그러면 세입자들도 배당받고 나가니까 가격만 오르면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참 이게 과연 될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서민주택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켜보죠. 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이것도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례 대출, 이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차별이잖아요, 차별. 최소한의 차별을 받지 말자라는 취지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거 126% 강제 역전세 표준 임대료 제도, 이거 좀 철회하자, 아니면 기준을 좀 완화하자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도 못 붙고 당연히 건설사도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에 부동산을 여기저기 들렸거든요. 모두 다 하는 말이 지금은 빌라를 짓지 않는다, 오피스텔로 짓지 않는다, 그 누구도 분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5번 전세 미만화 사고 때 현행 임대 소유의 타주택 가입 불가 기준을 주택별 기준으로 변경.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보증금을 내주지 못했어. 그러면은 세입자는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허그로부터 돈을 받고 퇴고를 하거든요. 허그 입장에서는 이 임대인은 나쁜 임대인이야. 왜냐하면 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블랙리스트로 올려버립니다. 블랙리스트로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이 소유한 모든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도 막히고 허그 보증, 보험도 다 막혀버려요. 네, 다 막혀버려요. 뭐 전세대출은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 통로로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기금 대출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럼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사를 나가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전세 사기권 당첨이야. 그리고 전세금 반환 대출의 대폭 확대. 지금 전세금 반환 대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방빼기를 해요. 그러니까 1억짜리 주택이 있어요. 1억짜리 주택. 그러면 60% 대출이 나옵니다.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대출이. 1억짜리 주택에 1억 보증금을 가진 세입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6천만 원 플러스 내 돈 4천만 원 합쳐서 내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방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빼기 얼마 한다? 서울 5,500만 원 방빼기를 합니다. 6천만 원 대출이 나오는데 5,500만 원 방빼기가 돼. 대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전세금 반환 대출이 정말 무쓸모입니다. 무쓸모.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뭐다? 대출도 안 나와. 이거를 팔고 싶어도 못 팔아. 파는 순간에 그 과태료 3천만 원 때려 맞습니다. 팔지도 못해. 대출도 안 나와. 와, 이건 진짜 난감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하자라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급을 할 수 있게 여러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수요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공급은 해야 되지만 수요는 자극하면 안 된다. 이분은 시장 친화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대략 한 달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적폐 규제 완화를 한다 명분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자, 다음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지방의 1가구 2주택 누구 코에 붙입니까? 20주택도 아니고 2주택. 이거 누구 코에 붙여? 뭐 종부세도 2주택이 되는 순간에 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어요. 1주택에서 2주택 되는 순간에. 너무 과도하지 않냐. 똘똘한 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얼마 전이죠. 하지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또 불발이 됐습니다. 당첨자들 지금 난감해요, 진짜. 이거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고 정부가 13 대책에서 말을 했는데, 나 그래서 전세 놓으려고 이거 당첨 받았는데, 분양 받았는데, 이게 뭐야. 우리 가족 5명인데 14평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물론 당첨자만 입주하면 돼요. 당첨자만. 근데 이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야당이 왜 반대를 했냐? 투기다. 실거주를 해야지 투기가 아닌데. 투기다라는 입장인 거죠, 야당은. 까먹었죠? 2년 전에 1가구 1주택법을 실제로 발의를 했어요. 1가구 1주택이 초과되면 이건 불법이다. 법으로 다스리겠다. 잊으신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대한다. 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대책에서는 뭐라고 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둔주뿐만 아니라 장의자유도 받고 철산자유도 받았습니다. 소형도 받으신 분들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30-40평 살다가 14평에 입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법이 그래요, 법이. 법 안 따른다? 그러면은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니면 뭐 최대 1,000만 원 벌금을 내면 돼요.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LH의 분양가로 넘겨야 돼요. 야,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장점? 하락장에서. 하락장이 오면은 야, 분양가에 서준 LH가 LH도 팔고 그냥 벌금 1,000만 원 내자. 정가는 생깁니다. 벌금이니까 정가는 생겨요. 하락을 하면 이런 옵션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둔주를 줍줍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상승하면 내 거, 하락하면 LH 거. 실패 없는 전략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위너다, 결국엔. 결론을 내면 주택을 공급하겠다. 지방 1가구 주택자, 누구 코에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취급은 안 된다.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다. 실거주자 위주의 정책입니다. 이 모든 게. 아직은 접해까지는 시장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기 때문에 5, 6주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횡보 정도로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만 거래는 안 되고 그 정도로만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은 규제 완화에 대한 스탠스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이 됐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올해 한 번 더 소위를 연다고 합니다. 이때 폐지가 합의가 돼야 돼. 합의가 안 되면은 폐기가 됩니다, 법안 자체가. 그러면은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되겠죠? 돼야 돼. 이게 돼야지 다음 규제도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넘어가면 우리 적폐 취득세도 완화가 되는 거고, 그죠? 뭐 1% 바라지도 않아. 4%도 바라지 않습니다. 6%만 돼도 진짜 감지덕지다. 어이구, 고맙습니다.